오늘 저는 이런 뭐 신앙 간증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주 중대한 주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 중대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금년 초 백두부터 지난 1월 6일 날 10시 30분 우리 미래의 우리의 통일의 대상인 북쪽 집단이 드디어 제4차 핵실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게 전공이 아니시고 관심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사회 문화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날 한 며칠 와글와글 걷다가 또 그만 잘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이 문제가 뭐냐? 도대체 4차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 결과 북한이라는 저 집단은 세계 전문 연구소 전문가들이 거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래요. 핵 보유국이 아직 안 된 경우와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4차 핵실험과 대한민국 생존책,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만약에 핵 보유국이 될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실험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남북 분단되고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수건가제입니다. 그 사실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시작을 했느냐? 군사력을 갖고 급습을 해서 유교 사변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보려니까 주한미군이 오고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공산화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한이 든 것이 강한 군사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강한 군사력이 뭐냐? 그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핵무기를 갖는 거다. 그래서 패배한 후 휴전협정하고 바로 54년 30여 명을 갖다가 소련에 파견해가지고 과학자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김정은은 아버지가 계속 신앙처럼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성군정치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통일도 우리 중심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고,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북한 정권은 절대 망하지 않고,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대남 대구체적인 협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요 세 가지 주장을 하면서 광신교들의 신앙처럼 강한 군사력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소위 성군정치예요. 그것이 신념처럼, 그래서 강한 군사력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핵무기요, 생화학무기요, 미사일이다. 그 다음에 그 손자 지금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부르짖는 걸 옆에서 서당께 3년간은 풍을 한다고, 이게 이제 천지도 모르고 강한 군사력 하고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알면서 결국 집권을 해보니까 밑에 참모들이니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가져야 우리 중심으로 우선은 남쪽 것들 좀 잘 산다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키 크고 코 큰 친구들 떠나고 나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모든 게 우리 거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 정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면은 그동안 남북 간에 뒤쳐져 있던, 인간 잘 살고 못 사는데도 사실 뒤쳐져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이거는 포기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일길래 그렇게 포기를 안 하느냐? 요사이 제4차 핵실험이 있고 난 이후에 동영상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국방부가 있는 이태원 그 자리에 지난번 제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그런 비슷한 것을 던지는 경우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2004년에 미국의 국방성이 이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그 가상시험에 의하면 오늘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많이 돌아다녀요. 만약에 이태원 국방부 자리에 지난번 제3차 핵실험이 거의 98%가 완성된 핵이에요. 딱 던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1.8km에 있는 국방부로부터 1.8km에 있는 모든 것은 남양역 이런 거 전부 거기에 들어가요. 이것은 사람, 동물, 벽돌, 건물 뭐 할 것 없이 전부 순식간에 증발되어 버린다. 뭐 어쨌든 뻗뜩하고 막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4.5km 창경원, 청와대, 여의도 거의 뭐 63빌딩 다 들어가요. 4.5km 내에는 형체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손을 잡으면 전부 종이 위에 불사르고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순식간에 빛 번쩍 본 40만 명이 직사해버리고 22만 명이 추가로 2, 3일 내에 죽어버리고 결국은 125만이 죽게 된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결과가. 이런 것을 이미 22개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분명한 것은 2020년 지금부터 4년 후에는 100개 정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 4차 핵실험의, 그래서 4차 핵실험은 수소탄 시험은 아니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시험이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참 코리안들은 이사가 다른 거야. 저는 이 문제를 너무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자주 드나들면서 거의 북한이 저래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이 100%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 한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워라 가거라 하고 육자회담이라 외치면서 북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 국가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리고 전략 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 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 안보에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 개발은 회담이나 말로서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에 가려면은 국가 전략 전술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유명한 백인 사다트 센터라는 게 있어요. 베사 센터라는데 늘 자기들 문제 못지않게 이걸 걱정을 해요. 이스라엘은 아랍 전체 적대국 인구에 비해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50배가 되는 아랍국들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한테 안보면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고 아랍 국가들은 핵을 안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지난 4차 핵실험의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핵이 완성품이 진짜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적대국끼리, 어떤 사람은 남북이 적대국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냉정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북한이 우리가 형제요 동포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적을 적이라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적 행위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적이고 키 크고 코 큰 사람들만 떠나면 언제든지 해치울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적대국끼리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한쪽은 비핵국이 되어 있으면 핵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게 인구고 국력이고 관계없이 볼모가 되거나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존책이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포기가 없어요. 우리는 비핵국이 돼가 있고 저쪽은 거의 다 됐으니까 졌다. 동족끼리 노예 좀 되면 어쩌냐. 그럼 포기하고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형제지간이니까 설마 우리를 죽이겠나. 같은 동포인데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생존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북한의 실제 핵개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직도 100% 무기화된 이래 배치를 하도록까지 100%가 안 돼 있는 상황인지, 이제 완벽하게 100%를 한 건지. 100%라 그런 게 뭐냐 하면 날아갈 수 있도록 소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이걸 쏘아대는 새총을 치면은 새가 새총을 잡아 당기서 날려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새총 알 돌멩이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작아져야 돼요. 세계 학자들은 작아진 것도 소형화도 돼 있고, 새총이를 당기는 것은 그 미사일 시험입니다. 불꽃 시험하듯이 그동안 수없이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둘 다 거의 완성했다 이래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거는 몰라요. 저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거의 지난 3차 할 때 98%니까 거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됐다고 안 됐다고 확실히 모를 때는 안보에서는 일단 됐다고 가정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돼 있는 경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0%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을 사생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방안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우리는 맨날 육자회담, 대화, 협력하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이게 이스라엘이 잘해요. 일단 마음먹으면 가만히 놔뒀다가 죽어도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싸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지금까지 23년간 되지도 않는데 매달려 있었던 대화, 협상, 외교적인 방안 이런 게 있어요. 저는 6자 회담, 60자 회담, 600자 회담을 해도 그거 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그 집단에 될 수가 없어요. 대화하면서 그 순간에 계속 사기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 협상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6자 회담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중국 때문에 안 돼요. 중국이 우리하고는 전략적 파트너다 어쩌다 크지만은 대화할 때 보면 애매한 소리만 해. 한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이 해쳐서는 안 된다든가, 그걸 비핵화 한다 하다가 더 불난지치기서는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생션, 제재라는 게 있어. 너 정말 그래 할래? 기합 주는 거.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할 때마다 유엔 제재가 티 나오고, 육자회담이 무슨 합의를 봐서 제재가 티 나오고, 안 돼요. 제재라 그런 게 고기로 치면은 망을 총총하게 하고 꼼짝 못하도록 몰고 가서 두드리 잡는 건데, 중국이 맨날 구멍을 내서 안 돼. 적어도 그렇게 전략적 파트너 한 것 같으면 4차 핵실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의를 다해서 70주년 전성절에 가서 그만큼 표시했으면, 미국한테도 정말 여러 가지 참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바로 전화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요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니까 시진핑이 바로 전화를 하면서 상의를 해도 믿을 둥 마늘 둥인데, 이 순간까지 전화도 아직 안 받는단 말이야. 제재는 야무지게 잘하는 거는 이건 이스라엘이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선제 공격 타격이라는 게 있어. 가만히 놔뒀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갖고 성공을 두 건이나 했어요. 2007년에 시리아, 그 전에 이라크. 그래, 이스라엘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6개가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 그냥 일찍 박살 났는데 90% 이상 딱 되면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핵화를 2번이나 성공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7개국이 아무도 지금 핵을 못 갔거든. 선제 공격, 타격, 이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동맹국이 없나, 세계 최첨단 온갖 과학기술 가지고 미국 어디 놔뒀다가 써볼래. 너는 도대체 너 신념이 있어야 도와주든가 뭐 합작을 하든가 하지. 미국이 너를 의심해가지고 깊은 협의를 안 하는 것 같다. 얼마든지 그러려도 해야 된다. 드론도 있고 재담탄이라고 해서 고불고불 산 넘고 물건도 가서 저 동물 속 같은데 입구에 가서 정확하게 부수는 것도 있어요. 기계들이 저 폭탄이 그거 어디 써먹냐 이게. 그걸 갖다 눈치 보고 뭐 안 하고 하는 거는 아직도 덜 급했다 소리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비밀 작전이라 그러죠. 코버트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핵을 개발한다 싶으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놈을 지도새도 모르게 전부 없애버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은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가기 전에 폭발을 시켜버린대. 사보타지 행위를 하는 거. 이래갖고 100%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 정권을 질적으로 바꾸는 거야. 핵을 3대 수경가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를 어떤 행태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 살아 안 되겠다 하고 또 이제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몸통 흔들기라는 게 있어. 상대방 몸통 흔들기. 조폭이 수류탄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새총 같은 걸 갖고는 이마빼기도 딱 싸고 화살 같은 거 갖고 눈도 탁 찌르고 하면은 조폭이 제일 겁내는 게 자기 몸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악행을 계획을 못해. 자꾸 흔들어야 돼. 그게 풍선 날리기고 비라 날리기고 대북 방송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맨날 육자회담 대화 협상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죽고 살기로 사생 결단하고 이것 중에 다른 방법도 택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갖고 동맹국 동원할 거는 동원하고 우리가 할 거는 하고 해봐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하느님도 도와줄 거야 아마.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 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100% 안 갔을 때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100%가 됐다, 졌다, 죽자, 안 돼. 안보는 1%라도 살살 물고 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만들고 하는 거는 늦어. 한 5가지를 해야 되는데, 폐기해라. 또 우리 혼자 묶여갖고 서가있던 한반도 비핵화설은 이제는 그 소용도 없어.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거 빨리 폐기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야 돼. 미국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날 대통령이 우리 그거 이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폐기한다. 2번째는 갖다 놔. 뭘 갖다 놔? 사기 문서에 의해서 미국에 갖다 놓은 거 다시 빨리 갖다 놔. 이게 완벽한 거야. 조폭은 갖고 있는 흉기를 뺏어버리고 조폭을 죽여버리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갖고 있는 흉기를 썩이만 쓴다든가 하면은 네가 먼저 죽는다든가 국물도 없다 하는 걸 보여줘야 흉기를 못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다 놔야 돼. 그게 자꾸 제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갖다 놔 하니까 2013년부터 가오르 같이 이래 생긴 비행기 봤습니까? 영 같은 거. 그걸 B2라 그래요. 그게 플로리다에서 13시간 동안 이래 와가지고 그거 하나가 핵폭탄을 16개를 실어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북한에 살살 돌아다니면은 잡지도 못해요. 그거 한 대가 와서 살살 하루 저녁 돌아다니면 북한은 없어져 버려요. 이거 이래 오면 안 되겠느냐? 또 엊그제는 B-51이라고 그것도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거 오면 안 되겠느냐? 과합에서. 안 돼. 오는 동안에 우리가 작살나고 없어져. 목전에 딱 갖다 놔야 돼. 갖다 놔. 약간 거슬린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이래가지고 안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2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려도. 좀 빌려주라. 미국한테 우선 먼저 동맹국 정말 우리가 없는데 좀 안 빌려줄래?
너가 여기 와서 죽은 게 3364에 33,642명이 죽었는데 이거 이대로 비참하게 되겠나? 너도 죽는다. 빌려도 대여로 비싸게 줄 테니까 안 주면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우리 중국한테도 간다. 빌리 돌랐고 우리 러시아한테도 간다. 푸틴은 빌려줄 거야. 왜냐하면 째놓은 게 너무 많고 경제도 어렵고 물밑 교섭을 해야 돼. 빌려도 미국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꾸 빌려달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거 아이디어 내갖고 밤낮 없이 영어로 지금 번역해갖고 외신 기자들한테도 막 지금 뿌렸어. 빌려도 그것도 곳곳에서 아마 막을 가능성이 있어. 또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다니면서 팔아라. 좀 팔아라. 비싸게 죽구만. 그때부터는 가능성이 높아져. 그것도 방해하고 다 방해 못해. 그러면 미국이 야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저 돌아다니면서 그래 되면 이제 공화당 정도는 안 된다 갖다 놔야 된다. 저게 지금 이게 뭐냐 제 체면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폭처럼 쓸 것도 아니고 팔아라. 곳곳에 사러 다닌다고 미국한테 이야기하면서 묻을 때는 미국하고 같이 좀 팔로 가자 싸고 하면 미칠 거야 아마. 그것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전화 딱 걸어갖고 내일부터 우리 만든다.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만든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스라엘을 하는 걸 내가 보고 아이디어를 내가 지금 만든 거예요. 협상을 우선 해보고 안 되면 서로가 국가 이익이 틀려서 안 되는 게 많아 합의가. 그러면 하다가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리면은 적게는 2개월, 6개월 정도 와글와글 걷다가 끝난대요. 결국은 도와준대. 너희는 어떻게 해보지도 안 하고 포기를 일찍 하느냐. 그래서 핵이 완전히 됐을 때는 폐기해라. 갖다 놔. 빌려줘. 팔아라. 만든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힘으로 이걸 꼭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